안녕하세요. 영문법 특강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2탄 레슨 25 형용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형용사란 무엇인지,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 특히 보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란 명사의 모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round라던가 happy, sad, 슬픈, angry, 화난, pretty, 예쁜, handsome, 잘생긴, warm, 따뜻한, cold, 추운, soft, 부드러운, tough, 거친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보겠어요. 우선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요.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1탄에서 했던 내용이죠. She has black hair. hair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앞에서 black, 검정색의 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hair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She wants a round wallet. 그녀가 지갑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지갑을 찾냐면 동그란 지갑을 찾고 있는 거죠. She wants a round wallet.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온 명사, hair라든가 wallet에 구체적으로 어떤 wallet을 원하냐, 어떤 색깔의 머리를 원하느냐, 이런 역할이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좀 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보충 설명어, 그걸 보어라고 하는데 The baby is cute. 비동사 왔죠? 그 어린아이가 cute. 귀여워요. 귀여워요. 라고 하는 귀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위치해서 누구를 꾸며주는 건가요? 여기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는 이 the baby밖에 없죠. 그러니까 baby의 어떠한 외모, 모양을 귀엽다라고 하는 모양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we are happy.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행복하다, happy하다,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고 이 보어는 주로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The soup is warm. 따뜻한 수프를 설명하는데 비동사 뒤에 또 위치했죠. 그러면서 이 따뜻한이 누구냐? 스프인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를 어떤 상태인지 보충해서 설명하는 게 형용사의 또 다른 역할이에요. 이번에 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장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어의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보어를 우리는 목적 보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he keeps 유지하다 his room 그의 방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clean하게 유지했대요. clean 깨끗하게 유지했대요. 깨끗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clean은 깨끗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깨끗한은 그가 깨끗한 게 아니라 그의 룸이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룸이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clean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 나와서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걸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합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그녀는 만들었다 동사죠. 그녀의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angry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인 엄마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녀는 she made her mom angry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만든 게 아니라요. 이 그녀는 이제 딸인 거죠. 그녀의 엄마를 angry 하겠대요. 그러니까 angry한 사람은 누구냐? 이 angry한 사람은 그녀의 엄마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형용사로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형용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량이라는 건 수, 하나, 둘, 셋, 넷.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양, 1리터, 2리터 이런 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런 거에는 some, 약간의, 많은, much, a few, 조금, a little, 조금, a lot of, a great deal of,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6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some하고 any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some은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an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some하고 any를 나눠서 쓴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이유냐면 I saw some bees. bee라고 하는 건 꿀벌입니다. 꿀벌을 봤어요. 약간의 혹은 몇 마리의 꿀벌을 봤죠. 그런데 얘는 항상 이 some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문에 쓰입니다. 긍정문이라는 건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장에 some을 써요. 그런데 any는 you didn't see any bees. 여기에 부정문일 때는 some을 안 쓰고요. any를 씁니다. 그러니까 you didn't see some bees 그러면 못 알아듣진 않겠죠. 그러나 영어의 어떤 규칙에서 볼 때는 any를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를 잘 아시겠나요?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에 뜻은 똑같습니다. 너는 몇몇의 벌을 못 보았지? 난 보았어. I saw some bees. You didn't see any bees.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 few와 a little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뜻은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I have a few books.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쓰입니다.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1탄에서 우리가 명사 자세하게 설명을 다뤘죠. 거기에 가서 a few, 셀 수 있는 명사 어떤 의미인지 다시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권의 책이 있어요. I have a few books. 이렇게 셀 수 있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수량 형용사는 a few입니다. 그런데 I drink a little water.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써요.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I drink a little water. 저는 조금의 양의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water가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그럴 때 약간, 조금 이런 표현을 하려면 a few가 절대 아니고 a little이다. 자, 그 다음에 many와 much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같은 뜻의 수량 형용사예요. 하지만 I have many book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쓰입니다. I have many books. 나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I drink much water.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water 같은 물질 명사에 사용이 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요. I drink much water. 이 두 개의 구분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집니다. 켈리쌤의 복습 노트. 첫 번째,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 모양,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해요. 주어, 주격보,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수량 형용사는 사용에 따라 some, any, 혹은 a few, a little, 혹은 many와 much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See you next time. Thank you.